네, 안녕하십니까. 대장암문외과 한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대장암을 위한 5가지 실천법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일단 조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실제로 이제 수술하신 분들 대장암 사진이에요. 이렇게 우측 대장에서 이렇게 커다랗게 발견되시는 분도 있고, 항문 근처에서 이렇게 또 발견되셔서 항문을 살리네 마네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환자분까지 해서 대장 전체적으로 다 암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덩어리가 대부분 크죠. 물론 요즘은 검진이 잘 돼서 초기에 발견되시는 분도 있고, 뭐 수술로만 해도 치료가 끝나시는 분도 있어요. 크기가 작아서. 근데 아직까지도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조금 흔해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대장암은 크기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안 생기기 때문에 보통은 다 건강하시다고 생각하고 검진을 잘 안 하시다 보니 늦게 발견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장암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 자료이긴 한데 뭐 우리나라가 대장암 1등이다 뭐 이렇게 발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구형으로 식습관이 좀 많이 바뀌었죠. 고기도 많이 드시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술 담배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우리나라 대장암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2022년 통계고, 암 발생하는 걸로만 봐서는 뭐 갑상선 다음으로 2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조금씩 바뀌는 거고요. 이게 2022년 마지막으로 그냥 국가 암 통계 자료입니다. 거기서는 2등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폐암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장암이 아직 순위는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고, 위암 같은 경우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 지금 국가검진으로 다 2년마다 한 번씩 위내시경 하시죠. 그게 영향이 컸습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공짜로 다 해드리다 보니까 거기서 위암이 빨리빨리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암 발생률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고,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대장암은 그래도 아직까지 순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장이 기본적으로 어디 있는지는 좀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진을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고요. 오른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 다음에 위쪽에서 가로질러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으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제 항문으로 대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대장암을 이제 말씀드리다 보면 방송에서는 뭐 결장암이라고도 했다가 직장암이라고도 했다가 뭐 대장암이라고도 했다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은 결장하고 직장하고 두 개가 만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구분하기로는. 그래서 직장은 항문에서 한 15cm 정도를 저희가 직장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결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장에서 암이 생기든 직장에서 암이 생기든 결국 대장암이에요. 대장암이고, 길이는 우리나라 평균 대장 길이가 한 1m 50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기관이고, 이게 하는 역할은 저희가 생각하는 영양분 흡수는 대부분 다 소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소장에서 다 끝나고요. 소장에서 끝난 찌꺼기들이 이제 대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대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대장에서는 물을 다 흡수해서 대변 덩어리로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변이라고 하는 찌꺼기를 이제 버려야 되는데, 물이 많이 섞인 상태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비효율적이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을 다 대장에서 흡수하고, 그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이제 고형변 형태로 대장에서 이제 만들어주고, 직장에서 저장을 했다가 하루에 한 번이든 뭐 두세 번이든 아니면 3일에 한 번이든 그걸 이렇게 모아뒀다가 이제 쭉 배출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체 기관하고 다 똑같습니다. 피가 있어야 먹고 살거든요. 피가 공급이 돼야 기능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동맥도 들어가고 정맥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감기 걸리면 임파선 붓는다고 하는 그 임파선이 장 사이사이에도 다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수분 조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은 실제로 보면 아주 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얇은데 그걸 이제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4개 층으로 되어 있다.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안쪽에서 생기는 거를 대장암이라고 하죠. 보통 선암이라고 하고, 우리 용종 떼낸다 그러죠. 대장 내시경 하시면 용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안쪽에서 이 점막층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그게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고, 그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암이 된 거예요. 점막이 있다가 이제 용종이라고 하는 선종이 됐다가 선종에서 이제 악성화가 돼서 암으로 간다. 요거는 명확하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종이 발견돼서 암으로 오는 데까지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 하면 자꾸 용종 떼내죠.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가만히 내비두면 물론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언제든지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종을 있을 때마다 이제 주기적으로 제거를 해드리는 거고 그게 암 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대장의 기능하고 대장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충 말씀드렸는데 본 주제로 들어가서 1번 건강한 식습관 유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뭐 먹으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부분인데 명확하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가공육, 햄,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든 소세지,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독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1급 발암물질이다, 뭐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공육을 피하는 것이 일단 1번입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데 식이섬유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섭취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밑에 보시면 이제 항산화 식품 섭취라고 돼 있는데 요 부분하고도 조금 연관이 돼 있습니다. 채소 안에는 항산화 작용, 그러니까 세포에 나쁜 작용을 하는 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 해서 식이섬유가 늘어나니까 또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건 대변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찌꺼기가 대변 표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독소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암이 된다. 그래서 대변을 잘 빼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채소라든지 이런 걸 잘 섭취해서 가급적이면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끔 하는 게 좋다. 뭐 발효식품 같은 경우에는 유산균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틱스 제제를 많이 권유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 바이오틱스를 드셔서 좋으신 경우가 있는데 간혹 뭐 이걸 드시고 오히려 설사가 심해진다든지 변비가 심해진다든지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문제는 없으시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상황에 따라서는 드시지 않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긴 있어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가공육 그리고 빨간 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쁘다고 되어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고 오히려 뭐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흰살 생선이라든지 뭐 닭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아예 끊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고기는 아예 안 드시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거는 고기를 많이 드신 분들이 대장암에 더 잘 걸리더라 라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런데 적색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은 철분 섭취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고기들만이 줄 수 있는 여러 영양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끊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드시고 있는 게 많다고 하면 줄이시고 가급적이면 채소하고 균형을 좀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끊으시는 거는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아요. 영양 섭취가 부족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연세 드시게 되면.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나 하는 이야기고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운동이 암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제일 확실한 인자라고 딱 돼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좋은 예시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직장에서 앉아서만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사무직들. 앉아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나가서 뭐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택배를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짐을 나르고 계속 움직이시고 하는 분들의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쭉 모아봤더니 어디가 더 암이 많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더 많이 생겼습니다. 대장암이. 몸을 움직이는 게 그만큼 이제 대장암을 낮추는데 크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명확하게 이거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견을 다는 의사가 없어요. 명확하게 되어 있고 운동을 많이 했더니 사망률을 이만큼 떨어뜨리더라. 암 수술 전 후로 나눴을 때 수술 전하고 똑같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더 늘렸던 사람들이 사망률이 더 낮아지더라. 근데 오히려 더 안 한 사람이 사망률이 더 높아지더라. 이거는 대장암에 대한 사망률이든 어떤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심폐지구력이라든지 신체 기능이라든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 대장암이 발견되시는 경우가 많아서 수술해드리고 나면 몸져 누우시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몸져 누워 계시면 어떻게 되냐? 안 걸어 다니시기 시작하면 몸에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빠지니까 이제 더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에 빠지시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또 움직이고 뭐 이렇게 재활을 해서 다시 움직이게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암이 한번 걸리셨거나 수술을 받았건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면 몸을 움직여 주시고 하시는 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효과가 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땀이 날 정도로 좀 빨리 걷는 것도 좋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 이런 정도로 운동
운동을 하시는 게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리긴 하거든요. 30분 정도 움직이시고, 근데 요즘 최근의 결과는 이거를 30분씩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체력이 되신다고 하면 한 2시간 3시간 몰아서 해도 그렇게 꾸준히 한 거하고 똑같더라, 효과가.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건 어쨌든 몸을 움직인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수술하고 나서 사망률이라든지 재발률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몸을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주기적인 대장암 검진이죠. 저희가 이제 국가검진에서도 위내시경 하는 것처럼 대장 내시경을 국가암 검진에 넣을지 말지 정부 차원에서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뚫어지는 경우가 10,000명 중 1명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들 때문에 이제 국가 사업으로 넣을지 말지를 이제 국가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걸 넣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장 내시경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하면 일단 육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용종이 있으면 용종도 떼내고 뭐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으면 다 제거를 하면서 진단까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도구고, 대장암 사망률 자체도 60%에서 70%까지 실제로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변 자면 검사, 국가 검진에 나오는 항상 그 체변에서 나가는 검사, 이게 수진율이 제일 낮아요. 귀찮거든요. 근데 이 검사를 통해서 대장암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쓸모없는 검사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직장암이라든지 아니면 암 크기가 좀 커져서 암에서 자꾸 피가 분비가 되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수진율이 좀 많이 낮은데 이것도 어차피 국가에서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유용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검진 주기 자체는 보통 이제 한 50세부터는 주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번 해보고 이상 없으면 또 그 주기로 이제 계속 하시는데, 용종이 한번 발견되시면 좀 많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또 용종이 생기는지 계속 좀 주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개수가 좀 적다고 하면 2, 3년에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고, 대신에 가족분 중에 누군가가 대장암이 한번 걸리신 분이 있다 그러면 40세 이전이라도 대장 내시경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가족들은 다 조금 이르게 대장 내시경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장암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이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단도 가능하긴 하지만 동시에 용종을 없앰으로 해서 암 예방하는 효과까지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도구다. 물 먹고 대변 빼내고 하는 게 되게 귀찮고 싫으실 수도 있는데, 보고 귀찮으면 조금 참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된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유전자 때문에 이제 생기는 부분이고, 대장암이 한번 생기신 분이 근처에 있다고 하면 조금 이른 나이에라도 검사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나쁜 습관 개선입니다. 이게 흡연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틀린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망률이 한 2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이전에 끊으셨던 분들은 괜찮아요. 사망률이 그렇게 높아지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피우시다가 대장암이 걸렸으니까 끊자 하고 끊으신 분들도 실제로는 담배 효과가 남아 있어서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장암 걸리고 나서 담배를 끊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암이 한번 걸리신 분은 담배를 계속 피우시게 되면 다른 암이 잘 생겨요. 1차는 대장암이 걸리셨다고 하면 2차 암이 잘 생겨요. 근데 한번 암에 취약하셨던 분들은 다른 암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간혹 대장암 때문에 이제 오셨다가 담배를 계속 피우시다가 또 폐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방광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담배는 가급적으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음주도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했던 환자분들 쭉 대상으로 술을 많이 드신 분들하고 안 드신 분들하고 암 발생률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뭐 이런 걸 본 거예요. 대장암하고 연관성이 있더라. 이게 우리나라 데이터거든요. 물론 이 데이터로 따지면 술을 상당히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뭐 한 소주 4-5병씩 드시는 분들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긴 한데, 근데 보셨다시피 안 드신 분들에 비하면 술을 드시게 되면 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고 돼 있고, 높게는 한 5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술을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반주 정도 하시는 거는 뭐 하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안 좋은 건 과음이에요. 과음. 한번 드셨을 때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좋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술하고 관계 있는 건 용종 발생. 술을 드시니까 용종이 잘 생기고 용종이 있으니까 결국 대장암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독소잖아요. 우리 몸에서 다 걸러내고 하더라도 대변으로 일정 부분 독소가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독소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자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스트레스 관리예요. 흔히 이제 신경 쓸 일 많고 그러면 설사 막 나오시고 하시잖아요. 배도 아프시고. 그게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물론 이게 실험 동물이니까 허가를 받고 저희가 연구를 했겠죠. 쥐한테 계속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쥐를 잡아서 이제 대장 안을 살펴봤더니 염증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사람 몸도 똑같을 거예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 수치가 높아진다고 돼 있거든요. 염증이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그게 암으로 가는 경우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게 명확하게 잘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것,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같은 경우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주무시는 분들이 뭐 대장 건강이라든지 뭐 전반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신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못 주무신다고 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 받아서 수면제라든지 뭐 이런 약의 도움으로 조금 받으실 필요는 있긴 있어요. 그거 꼭 참으시는 것보다는. 수면 시간이 이제 줄어들수록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수치가 좀 높아지면서 장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고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애를 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5가지인데 첫 번째는 식이섬유 섭취, 그리고 고기 가급적이면 조금 덜 드시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소하고 근력 운동.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운동이에요. 사실은 다른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방하는데 다 운동이 들어가 있거든요. 운동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히 매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상황이 또 안 되신다고 하면 주말에라도 시간을 꼭 내셔서 장시간 운동하시는 게 똑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기적으로 이제 검진을 하시는 거죠. 국가 검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대장 내시경도 주기적으로 해보고, 용종이 발견됐다 그러면 용종도 떼내고, 그리고 국가 검진 되게 귀찮지만 체면 검사도 꼭 하시라, 보통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음주 흡연은 다른 암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고 실제로 암 치료 받는데도 상당히 안 좋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음주도 과음은 좋지 않다. 그거는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절에 가셔도 되고 교회 가셔도 되고,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워낙 치료가 다 잘 돼 있어서 의료도 많이 발달돼 있고요. 만약에 진단이 되시더라도 치료 잘 받으시면 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요. 걸리셨다고 해서 또 너무 강심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